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는 책 세습 중산층 사회의 저자 조기동 작가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유, 작년에 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이게 보통 데이터가 아니더라고요. 전 책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동안의 통계 노가다를 한 거를 다 모아서 한 땀 한 땀 기워서 사실 제가 사실 작년에 조기동 작가님하고 술 한잔 했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지금 좋아지셨어요, 얼굴이. 아, 이거는 스타일링의 결과입니다. 네.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큰일 났는데. 이게 그 홍 박사님 TV에 출연하는데 이 정도 준비는 해야죠. 예, 네. 어디 뭐 인터넷 서점에 오늘의 책으로 선정된 걸 제가 보고서 너무 좋아서 이게 기분이 괜히 제가 더 좋더라고요. 축하드리고 아무튼 네. 출판사에서도 힘을 열심히 쓰시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잘 만들어 주셔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깔끔해요. 예. 자, 이 정도 이제 덕담은 그 정도 하고요. 네.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 조 작가님 처음 뵙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조 작가님 자기 소개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지금 11년차 회사원입니다. 종사하는 업종은 좀 서비스 업종인데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의 문호조 회사에서 일하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강조하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그 분단에서 그 1차 노동시장의 주변부 내지는 2차 노동시장의 한 끝단 정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다니시는데 알고 있지만 굉장히 특이한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서강대 경제학부 대학원에서 지금 박사 과정 중이고요. 네. 지금 계속 어쩌다 보니 지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경제학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 지은 건물 거기서. 예. 좋더라고요. 저 사실 거기서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새 건물에서 그렇게 좋은 강의장에서 강의하니까 학교 같지가 않고 콘서트로 갔더라고요. 그 계단식 강의장. 약간 그걸 좀 의도해서 지은 걸 겁니다. 역시 건물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여러분 최신의 건물이라 최신의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부터 선정적이고요. 일단 제가 봐서는 근데 좋은 제목 같아요. 책은 일단 시선을 끊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딱 궁금증이 바쁘신 걸로 아는데 굉장히 바쁘신 분인 걸로 아는데 도대체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지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사실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8월에 어디 기관에서 영역 의뢰가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경제 상황을 좀 20대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설명해 달라. 뭐 이런 의뢰였는데 이제 거기에 좀 몇 개들이 얹혀지겠죠. 이제 사회 의식이나 정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 이래서 좀 그때 만들어진 게 좀 뼈대가 실제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한 그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불평등과 어떤 사실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모든 그 저희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틀이 아닌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결국은 누군가는 더 많이 먹고 누군가는 덜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데 비유가 좋습니다. 예. 불평등 문제는 정말 원초적인 사회 갈등인데 이 문제도 20대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고 2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시간표 짜주는 앱이 있는데 이 학교마다 돼 있어서 학교마다 이 대학생들의 의식을 보는 지표인데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학교들마다 그 앱의 사용자들의 이야기나 뭐 받아 방식이나 갈등의 방식이 차이가 나죠. 실제로는. 비단 그 수강 신청의 문제 정도가 아니군요. 일종의 그게 자유 게시판 역할을 하니까 학교별로. 이거 저도 설치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나름 3개의 학교를 걸친 사람이라서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돼서 이제 2017년 16, 17부터 좀 썼던 글들이 없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된 상태에서 이제 9월달에 이제 조국 전 장관님을 둘러싼 엄청난 사태가 9월, 10월 벌어지 지금도 사실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작 그 20대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20대들의 어떤 그 경제적 기초, 20대들이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결국 누군가는 이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야기도 없고 사실 그러면 목마른 놈이 우물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멋지십니다. 그냥 뭐 사실 제가 쓸 어떤 뭐 자격이 되거나 그런 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준비됐던 것도 없진 않고 그냥 뭐 문제에도 개인적으로 되게 좀 세대론적 그 접근이나 어떤 그런 불만이 되게 많은 편인데 어떻게 청년이 저렇게 같이 할 수가 있나? 그렇죠. 뭐 조국 전 장관님의 딸은 정말 해외 유학파에 대학교 때 집안의 케어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 그냥 인턴 스펙이 좋다. 쭉 가고 있는데 저희 치킨만 시켜도 이제 20대 청년들이 몰고 오잖아요. 그렇죠. 배민라이더 맞아요. 그 친구도 이제 그러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한 덩어리로 설명하느냐. 세대론의 이 약점을 정확하게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띠지가 엄청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들만 이렇게 했는 게 이 정도로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특히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오늘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게 저도 나름 논문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이고 공부를 하는 편인데 아니 이 많은 데이터를 이 상세한 통계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시는지 좀 노하우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뭐 어쩌다 보니 사실 이게 한두 해 모인 거는 아니고 그렇죠. 시간이 일단 그 세습중산층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게 그래서 처음 쓴 게 한 2017년부터 썼더라고요. 그렇게나 오래됐습니까? 예. 그때가 한창 이제 2016년에 트럼프 현상 벌어지고 브렉시트 문제 있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상위에 일종의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거지만은 상위 중간 계급, 뭐 어퍼 미들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상위 중간 계급과 나머지 뭐 좀 거칠게 말하면은 민중이 될 수도 있고 뭐 세대론 계급이나 계층론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중앙위 계층 뭐 이런 사람들 간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학 교육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절대 안 떨어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정말 전공별 임금 격차조차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준비를 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사실은 이쪽에서도 기존 연구하시는 분들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셔서 국내 연구들도 2010년부터 해서 이게 엮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괜찮은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엮었고 거기에다가 좀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접근 방식에서 기업 단위 또는 산업 단위 약간 그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다음 펌 레벨에서의 어떤 접근법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좀 한 거고요. 나머지는 서울 소재 무슨 대학과 지방 소재 무슨 대학의 그 부모님 소득부터 뭐 이런 설문까지 보면서 그건 다 연구를 다 어느 분들 하셨더라고요. 이게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다 엮이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많았고 이게 뭐 저는 사실 이제 돈 주는 일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보고서 만들면서 이제 그 마이크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공을 중간 악의가 빠지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는데 가령 그 20대들의 노동시장 형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금이나 어떤 성비를 봐야 되는데 이거에 뭐 데이터가 없고 실제로 연구는 좀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되고 이게 심판하시는 분들이 다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스피드가 그래서 그냥 마이크로 데이터 좀 뜯어서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제 트렌드는 보여줄 수 있죠.
그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좀 메꾸어서 이제 그렇게 책을 만들게 됐어요. 뭐 문과 전공 아니세요? 원래 경제학은 원래 저 요즘은 이게 제 주변의 경제학과 대학원의 핫트렌드는 이제 머신러닝이고 정말 네, 저는 이제 빠르군요. 예, 열심히 그 자연어 처리를 한번 해보지 않으련이란 권유를 받으면서 파이썬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좀 약간 멘붕 중입니다. 아유 이러다가 이거 책 진도 하나도 못 뺄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오늘 조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진짜 오늘 많이 끄떡끄떡하게 되는데요. 그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이 정의, 이 이름 이게 참 귀에 쏙 들어옵니다. 대충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저자의 이름 입으로 들어보면 또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은 흔히 이제 책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중산층에 대한 개념입니다. 보통 이제 무슨 중산층이 뭐 모두가 중산층이고 실제로 사회조사 같은 거 하면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 중산층이라고 답하는 사회에서 왜 중산층이 세습이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책에서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 책이 의미하는 중산층은 정확히 상위 중간 계급, 그러니까 중상위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80 할 때 20 쪽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 화이트 칼라나 공무원이나 또는 이제 정규직 대기업 대공장 노동자 같은 경우 한 15% 정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15나 20% 정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비율로 지금 그 정도 분들을 지칭을 하고 있고 정확히는 사실은 이제 대기업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연봉 끝내줍니다. 그렇죠. 저게 맞벌이까지 태우면은 이제. 맞벌이 하면 대부분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다 제외되죠. 그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20대들의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학벌과 결혼이라는 이 두 가지를 딱 지목하신 거에 저도 사실 제가 쓴 책 그 밀레니얼 이코노미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뤘던 바가 있어서 그런지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한 가지 궁금증이 확실히 그 어려서부터 어마어마한 교육 투자와 교육 투자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자녀를 좋은 학교 이른바 이제 상위 13개 대학이라고 정말 너무 뼈를 많이 때리시더라고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상위 13개 대학자와 그렇지 않은 대학의 졸업자들 사이에 뭐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부분에서 전 너무 놀랐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그 KDI 보고서를 한번 읽었던 게 기억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졸자와 대졸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사회다라는 그런 논문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은 이제 대졸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은 이제 정체 내지는 또는 감소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KDI 보고서가 되게 아마 그게 이주호 전 노동부 장관 등이 이제 썼던 2014년 보고서. 우리나라는 인적 자본 인류의 국가인가라는 그런 그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제 인생 보고서 중에 하나죠. 되게 잘 만든 보고서인데 저도 많이 참고했고 선정적인 결론을 결론은 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되게 그 보고서에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 게 그 대졸자들을 소득 상위 10%와 소득 상위 20% 그리고 소득 하위 10% 20%의 그 임금 프리미엄을 따로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10% 임금 프리미엄은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또 상위 1% 대졸자, 소득 상위 1% 대졸 취업자겠죠. 이분들의 또 임금 프리미엄은 확 뛰어요. 10%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신에 하위 20%, 하위 10%는 계속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고졸자들하고도 역전되는 경우도 있고. 거의 그 책에 나오는 통계 중 하나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나온 2014년 좋은 연구소죠.
2014년 보고서가 있는데 그 2008년과 2009년 대졸자들의 출신 학교에 따른 그 임금을 비교한 건데 그 서울 4년제가 한 280 좀 넘게 받으시고 월. 그런데 나머지 수도권 지방 전문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200대 초반. 아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예. 아, 이건 또 놀랍네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대학이 늘어나고 있고 대졸자는 늘어나지만은 그 대졸자들이 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결국 이제 대기업 일자리겠죠. 대기업 일자리로 가는 수는 점점 줄고 있고 또 대기업 일자리에서도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이른바 명문대의 임금 프리미엄과 나머지 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이 너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세대론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부자고 부모님 학벌 좋아서 어려서부터 엄청 학원 뭐 과외 이런 걸로 네. 이렇게 무장하고 또 그 정보력까지 뛰어나서 심지어 그 품성도 좋습니다. 성격도 좋아요. 왜냐하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사실 이 승질머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네. 이게 왜 성질머리라는 게 생기냐 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확 치밀어 오르면서 그렇죠. 성격 나쁜 사람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일을 다 부모님이 막아주시거나 또 그렇게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사회생활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성격 나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겪지 않게 되죠.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품성론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너는 글러먹었어. 넌 성격이 그래가지고는 소리를 하도 20대부터 많이 들었던 사람으로서 저도 꽤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해진 거 아닌가요? 야, 근데 정말 이것만 해도 굉장히 오늘 재밌는 이야기인데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상위권 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라는 건 뭐 저도 진짜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13개 상위권 대학까지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분석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정말 놀랐는데 한 가지 여기서 좀 궁금증이 제기되는데요. 근데 요새는 제가 모 대학 경제학과 강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송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저도 공감. 예, 뭐 참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요즘은 제가 4학년 전공 수업을 가르치는데 너무 공부 열심히 해와요. 저희 때랑 달라요. 정말 라떼는 말이야 돌 던지라 바빠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 요즘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깨들이 다 처져 있고 표정이 안 좋아요. 취직이 안 되고. 정말요? 그래서 질문을 좀 던지자면 사실 그 학교의 위계 문제도 저는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혹시 전공 문제가 섞여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게 더 큰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공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 상위권 대학의 전공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공립대까지 가도 예전 같으면은 이제 지방의 은행을 가거나 지방의 공기업을 가거나 아니면은 어디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어떤 그럭저럭 대기업을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제가 되게 공포심을 느꼈던 일화를 또 소개를 한 게 있는데 한 제가 10년이었나 11년에 그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SK텔레콤하고 또 몇 군데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 한 과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또 채용 관련해 가지고 좀 인터뷰 비슷한 걸 했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네. 근데 문과 사람은 어떤 직종을 뽑는지 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변화하는 기업 인재상을 주제로 한 그 인터뷰였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문과는 필요 없어. 벌써 그때. 예. 10년 전인데. 그러니까 인사도 HR도 그러니까 이게 사무자동화도 되고 별로 이제 인력이 그 전에도 쌓여 있는 인력이 있으니까 별로 이제 인사도 필요 없고 재무도 극소수. 그래서 이제 다 ERP나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은 다 보이잖아요. 실시간 관리 가능하니까. 그나마 필요한 거는 이제 그때가 그 국내 기업들이 한창 이제 글로벌하게 수출을 많이 이제 시작하던 때라서 우리나라 수출 전성기죠. 뭐. 해외 마케팅 인력이 필요하다.
근데 마케팅 하려고 그래도 기술을 알고 그 그래서 또 상품의 이공계가 선호하죠. 이공계 출신을 뽑아서 반도체 마케팅 시키고 네트워크 장비 마케팅 시키고 석유광 마케팅 시키고 2010년도 이후에 서울 4년제 대학의 그 10분위별로 이제 대졸 취업자의 임금 분포, 임금 추이를 10분위별로 쭉 살펴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9분위와 10분위 그러니까 상위 20%는 임금이 그다지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상위 21%부터 상위 50%까지 한 그 정도까지가 이른바 인설 명문대 정원인데 거기는 확 줄어요. 근데 이게 시사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대학원까지 포함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의대나 약대, 공대 대학원 또는 변호사 하다못해 로스쿨도 다 예, 또 들어갔죠. CPA 이런 데는 전문직이나 이공계는 임금이 그럭저럭 선방을 하는데 일자리 수가 문제는 이제 문과의 일자리가 그 임금이 명목 임금이 확 꺾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그냥 일자리가 안 나니까 이제 밀려가는 것이죠 일자리 질 자체가 평균이 그게 관철이 되고 또 재밌는 게 지방 그러니까 나머지 서울 4년제 외 서울의 수도권이나 지방 4년제 또는 초대졸 분들의 임금 추이를 10분위별로 살펴보면은 상위 9에서 10분위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은 지방거점 공립대 취업을 보면은 문과와 이과의 극심한 온도차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부산대나 경북대를 보면은. 아이 뭐 좋은 대학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과는 굉장히 취업을 잘 되고, 그러니까 부산대에서 전자, 전기, 기계, 뭐 화학, 이른바 전화기 학과라고 하는데 이런데 취업률은 80%, 85%가 살짝 넘습니다. 다 대기업 가시죠, 사실은. 그분들은 그럭저럭 선방은 하는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문과분들. 직업의 양극화 자체가 벌어지면서 이제 뭔가 중숙련 일자리가 그렇게 줄어들고 그게 결국 20대들의 엄청난 경제적 압력으로 다가오는. 이 중순년 일자리, 그러니까 미들 스킬 잡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게 이게 결국 전통적인 중산층을 중산층 만드는 일자리들인데 이게 붕괴되는 게 문과 쪽 전공자들의 취업난과 연결돼 있다라는 지적을 듣다 보니까 참 남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벌써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들었다면 그때라도 문과랑 이과 전공자들 숫자들 입학 정원의 적절한 조정이 그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드네요. 네, 그거는 또 전공을 대학 조정을 쉽게 못하는 거. 못하겠죠. 네. 참. 이미 그리고 그게 되려면 이제 고등학교 교육부터 이제 고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문이과 그게 구분이 사라져서 다음 그 8차 교육과정인가부터는 이제 다 이렇게 교차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너무 느리네요. 그죠? 세상에. 예전에는 다이나믹 코리아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거북이 코리아가 된 것 같아요. 결정을 못하는 사회가 됐죠. 네. 그리고 그 결정을 못하는 지체되는 가운데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고 각자 도생에서 무한 경쟁을 벌이게 될 때 가장 유리한 건 당연히 금수저겠지만 금수저들은 일단 한국 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금수저는 유학을 가니까요. 초등학교 때 이미 유학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밑에 2080 사회에서 2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와 재력 가지고 그리고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까지 가중되며 스펙으로 무장한 교육을 통한 세습 중산층의 사회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 조 작가님을 모시고 또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눌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